가장 중요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한 쪽으로 바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네,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발표가 예고가 됐습니다.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. 오늘 영상도 좀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부가 오는 12월에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. 2024-2028 이렇게 달려있는 내용입니다. 이름부터 뭐가 좀 있어 보이죠? 실제로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23일이었습니다. 이 정부가 발표를 앞두고 이 보건복지부가 관련 용역을 맡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 관련 용역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. 물론 정부 확정안은 아닙니다만 이게 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마 상당 부분이 정부 안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내용이 좀 많은데요.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직접적인 여러분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그런 내용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조금 더 엄격한 쪽으로 바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이 내용에 굉장히 놀라실 분들 많은데요. 바로 이 내용입니다. 피부양자 관련해서는 2022년에 이미 좀 많이 강화가 됐죠. 소득 요건이 예전에는 연 3,4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가능했는데 지난해부터 연 2천만 원까지만 피부양자가 가능한 것으로, 즉 2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지역건보료를 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죠. 그래서 당시 이 조치로 인해서 무려 27만 명이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이 건강보험료를 내게 그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물론 뭐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. 재산 요건도 있어서 재산세 과표 9억 원을 초과하거나 혹은 재산세 과표가 5.4억 원에서 9억 원 사이고 연소득 1,000만 원을 초과하면 역시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되지 않습니다. 지역건보료를 내셔야 됩니다. 아무튼 이렇게 좀 까다로운 이 재산 요건과 소득 요건을 맞추기만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마 본인이 뭐 가족 중에 이 직장 가입자가 있다 그러면 그 직장 가입자 밑에다 이름을 올려서 피부양자로, 즉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이 가능했습니다. 이때 이 가족의 범위라는 건 이런 겁니다. 이 직장 다니는 사람의 배우자 혹은 직계 존속 혹은 직계 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 모두 이 직장 가입자에 붙어서 피부양자가 가능했던 겁니다. 그런데 드디어 지난 23일 발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에 따르면 드디어 이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. 앞으로 만약 이게 확정이 될 경우에는 이제는 이 배우자 그리고 이 직계 비속 중에서는 미성년자 그리고 직계 존속 중에서도 일부를 제한해서 일부만 이게 피부양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. 이 얘기는 뭐냐? 우선 지금까지 이게 피부양자가 가능했던 형제 자매 이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직계 비속, 즉 가족 중에서도 이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아예 원천적으로 피부양자 등재하는 게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직계 존속의 경우에도 일부 제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소득 요건, 재산 요건 따지지 않고 설사 이런 분들이 소득 요건, 재산 요건이 맞는다 하더라도 아예 원천적으로 이게 피부양자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예고가 된 겁니다. 앞으로 이 건강보험료는 지금까지 약간 세대 단위에서 부과하던 것을 이제 개인 단위로 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건강보험료를 이게 세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차 전환해서 1인 1보험료 시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 의지로 읽혀집니다. 굉장히 좀 놀라운 내용입니다. 사실 좀 피부양자가 많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. 제가 보기에도 좀 많기는 많아요. 지금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5,141만 명인데요. 이 중에서 피부양자가 1,700만 명 정도입니다. 그런데 지역 가입자가 1,477만 명이거든요. 즉 지역 가입자보다 오히려 피부양자,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. 따라서 이렇게 피부양자가 조금 많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오자 아예 소득 요건,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이제는 이 직장 가입자에 붙는 나머지 가족들의 피부양자의 범위를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는 이 밖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좀 주목되는 내용인데요. 이게 아주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살짝 운만 떼는 정도입니다만 이게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우선 첫 번째로 예시를 든 것은 고소득 일용 근로소득을 들고 있어요. 이것도 앞으로 건강보험료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. 그리고 뭐 가상화폐라든지 그리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것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고
그렇게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. 가상화폐나 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과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인데 이게 일단 좀 유예가 되고 있죠. 그런데 이게 과세가 시작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부과하겠다라는 게 정부 생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. 이렇게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늘리면 이와 반대로 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좀 줄이는 게 상식이겠죠. 그런데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. 정부가 단계적으로 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낮추겠다라고 그렇게 발표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.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도 있는데요. 저는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느끼는 가장 핵심적인 불만은 이런 겁니다. 나는 병원 1년에 몇 번 가지 않는데 왜 내가 매달 몇십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느냐, 이런 불만이 가장 많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화답하는 방안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. 우선 이런 불만이 가장 많은 건 젊은 층입니다. 그래서 정부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매달 건강보험료의 10% 정도를 청년 건강계좌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에 적립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청년 건강계좌는 앞으로 향후 이런 젊은 층들이 언젠가 나이 들고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 건강보험료라는 건 병원에 안 가면 그대로 소멸되는 거죠. 그래서 너무 불만이 많으니까 건보료의 10% 정도를 적립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젊은 층뿐만 아니라 뭐 나이가 들어서 40대, 50대 이런 분들도 병원 거의 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렇게 과소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 10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 쿠폰을 제공을 하겠다고 합니다. 이름은 건강검진 바우처라고 해서요. 이 10만 원 상당으로 이것을 건강검진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안도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좀 늦었지만 굉장히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뭐 하루빨리 도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건강보험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걸 좀 악용하는 분들이 있죠. 그래서 좀 불필요하게 의료 쇼핑하는 분들이 있어요. 지나치게 병원을 많이 가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면서 과잉 진료 보는 분들이 있죠. 이런 걸 좀 막는 방안도 이번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본인 부담 상한 적용에서 이 과다 의료는 좀 적용을 제외하는 그런 방안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연 외래 진료 횟수가 364일을 넘을 경우, 즉 거의 매일 병원을 갈 경우에는 이게 본인 부담률을 90%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. 자, 이런 방안들은 오는 12월에 발표가 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겨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. 이 발표가 나오면 또 한번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실 것으로 보이는데요.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정부의 확정안은 아닙니다. 하지만 정부가 연구 용역을 맡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미리 사전에 좀 브리핑해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들이 상당 부분 정부 발표 내용에 담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정부 발표가 나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